이번 시간은 페이지 419페이지 오수 처리 설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처리 설비는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앞전 19회의 경우는 우리가 수질오염 지표를 모두 고르세요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염 지표, 기초사항에서 오염 지표 보시면 첫째 BOD.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 개념이죠. BOD. 이거는 이미 3번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종합문제의 지문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전 19회와 같이 이렇게 종합문제의 지문 형태. 기출된 것은 그런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COD는 아직까지 출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COD.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 COD적인 측면. 보통 이 COD는 공장 폐수와 같이 보통 무기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때 미생물에서 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 폐수의 같은 경우, 공장 폐수와 같이 이 무기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때 무기물질이 이 함유된 이런 배수의 경우, 이 경우는 BOD 측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는데, 그때 이 산소 요구량으로 구하는 겁니다. 산소가 얼마나 소비되느냐 요구량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COD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화되는데 이 산화제를 투입하게 되는데 이 산화제가 보통 가망간산 칼륨을 투입을 하게 됩니다. 가망간산 칼륨을 투입을 해서 이때 약 2시간 정도 정의 있다가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 COD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DO 개념은 용존산소 16회 때 나왔습니다. 용존산소량이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 DO. 그리고 네 번째 SS가 나옵니다. SS. SS는 부유물질로서 오수의 탁도를 나타내는 거죠. 부유물질로서 오수의 탁도입니다. 그래서 얘가 14회 때 나왔고요. 얘가 16회 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는 19회 때는 종합으로 수질오염 지표 이 3가지가 나왔죠. 이 3가지 찾는 형태로 모두 고르세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다 측정 단위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 단위가 다 동일해요. 측정 단위는 파스 퍼 밀리언 ppm 단위를 씁니다. 100만 분율을 쓰고 있어요. 100만 분율. 측정 단위가 동일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스큼은 오물 덩어리를 스큼이라 해요. 스큼은 오수 표면에 또는 오물 찌꺼기는 스큼이에요. 오물 찌꺼기예요. 찌꺼기가 스큼이고요. 그 다음에 활성온이는 미생물 덩어리를 활성온이라 해. 미생물 덩어리. 그래서 스큼하고 활성온이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 종합 문제는 아직까지 기출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어 정리에서 나왔던 건 유일하게 8번의 분류식 하수 갈로 강거 당시 시험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강거에서 갈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하수 처리 구역에서는 보통 하수를 공공 하수 처리 시설에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하수 처리 구역이라 해요. 하수 처리 구역. 보통 이 하수 처리 구역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수 처리 구역이 갈로가 묻힌 함유식 하수 갈로 지역하고요.
함유식 하수 갈로가 7번에 나오죠. 함유식 하수 갈로가 설치된 지역과 자, 이 분류식 하수 갈로가 설치된 지역. 옛날은 강거였었어요. 이게 로자로 바뀌었어요. 길로자로 강거였다가. 그러면 두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유라는 것은 이겁니다. 빗물하고 오수를 함께 흐르도록 하는 것이 함유입니다. 오수가 하수도로 흐르는 이런 빗물과 함께 흐르도록 한 것이 함유식 하수관로고, 분류식은 따로다 오수를 별도로 뽑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류식은 오수와 하수들을 유입되는 빗물을 각각 구분돼서 흐르게 하는 게 분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함유식 하수 이 갈로 지역은 여기에는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정하조 설치를 해야 돼요. 여기는 정하조 설치를 해야 됩니다. 대상이 되지만 분류식 하수가 묻힌 지역은 정하조를 설치를 안 합니다. 여기는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하수 처리 구역 내에서는 정하조를 설치하느냐 안 하느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차이점은 이겁니다. 그 지역이 분류식 하수관로냐 함유식 하수관로가 묻히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럼 오수를 별도로 뽑아가는 지역의 분류식 하수관로 여기는 설치 안 합니다. 대신 정하조 푸는 값을 지자체에다가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오죠. 그래서 이 4번에 보면 내죠. 공공하수도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하수도를 우리가 공공하수도라 해. 원래 여러분들 그죠? 기본적인 기반 시설들은 거의 지자체 의무가 많습니다. 국가에서는 보통 우체통 설치합니다. 기반 시설 중에. 그러면 도로라든지 이런 거 하수도 이런 거 있죠? 일반적인 이건 다 기본적인 지자체 의무로 부과해 놨습니다. 대신 국가에서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조건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거기 저거 나오죠. 그래서 이 6번에서 하수 갈로도요. 하수 갈로도 그 뒤에 보시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갈로와 그 부속 시설을 말한다 그러죠. 전부 다 지자체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항상 지자체가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9번도 공공하수 처리 시설 나오죠. 하수를 처리해서 하천이나 바다 그 밖에 공유 수면으로 자 공유 수면이란 것은 전부 다 자 물을 공유 수면이라 해요. 뭐 바다나 호수나 강이나 하천 이런 모든 것을 이 물을 공유 수면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건 또 공유 수면이라 하면 안 돼요. 접시나 밥그릇에 물컵에 물 떠놓고 야 공유 수면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공유 수면이 아니고요. 그래서 방류하기 거기에서 해놨죠. 그래서 방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어 보완한 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부 다 지자체입니다. 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예요.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유식 하수관로하고 분류식 하수관로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 좀 해 두십시오. 그리고 421페이지 BOD 제거율하고 BOD 부하 개념이 나와요. 자, BOD 제거율은 지금까지 자체적인 문제는 자,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체적으로 문제가 세 문제를 냈습니다. 계산 문제 두 문제, 우리가 식이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BOD 제거율이라는 것은 유입수 BOD, 유입시 BOD 마이너스 유출수. 자, 유출수 BOD를 자, 방류수라고도 하죠. 방류수라고도 칭합니다. 이것을 유입수 BOD로 나눈 거예요. 이걸 백분율한 것이 BOD 제거율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 문제에서는 현재 유입수 BOD를 구하라. 이것만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식을 써놓고 결과죠 이거죠.
제거율을 구하든 유입수 BOD를 구하든 유출수 BOD를 구하든 분명히 두 가지는 주어지고 하나를 안 주어진다는 거예요. 계산 문제 낼 때 유출수, 방류수 BOD 주어지고 제거율 주어졌거든. 얘를 안 주어지고 낸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계산하지 마시고요. 얘를 구하든 얘를 구하든 얘를 구하든 계산하지 마시고 식을 딱 써놓고 그러면 어느 하나를 미지수 뒀을 겁니까? 그러면 답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검산을 해보세요. 맞나 안 맞나. 푸시면 거의 틀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푸지 마시고요. 절대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답을 넣어 검산을 하세요. 딱 맞아 떨어지면 답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절대 풀지 않도록 합니다. 나오더라도. 그러면 이 BOD 제거율이 바로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죠. 정화조의 이 성능을 우리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얘는. 그래서 이거는 수질오염 지표가 아니죠. 정화조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얘가 BOD 제거율이. 그렇기 때문에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BOD 이 제거율이 높을수록 그러면 제거율이 높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유출수, 방류수 BOD가 제로에 가까워야지 제거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 성능이 우수한 겁니다. 정화조 성능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유출수 BOD 있죠? 이 유출수 BOD 수치가 제로에 가까워져야 되죠. 방류수 BOD가 적을수록 제거율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 두시고, 그리고 이때 단위는 무엇을 쓰는가 하면 이 단위는 단위가 백분율이죠. 퍼센트를 쓰는 거죠. 얘는 백분율이에요. 그래서 ppm 단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BOD 부하 개념은요. 관리 실무에서 기출이 되었습니다. 관리 실무 쪽에서 BOD 부하는 BOD를 유입수량과 곱해 주시면 거기 BOD 부하가 되죠. 보통 원래 개념이죠. 부하는 그냥 곱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부하는 뭐 급탕 부하든 맞죠? 우리가 무슨 부하든 거의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전기에 갖다 수변전 설비에서 부하 설비 용량을 산출한다. 부하 밀도 곱하기 연면적이죠. 곱해 줍니다. 기본이 곱입니다. 그래서 BOD 부하를 그래서 들어오는 BOD에다가 곱하기 유입수량 곱해 주시면 되죠. 그럼 단위만 맞춰 주면 되죠. 단위만 맞출 줄 알면 이거는 아무 문제도 없고요. 몰라. 시설개론에는 관리 실무에 냈던 거는 시설개론은 잘 안 내는 경향이 좀 높습니다. 최근에. 옛날에는 어쩌다 내가 한 번 정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잘못돼가지고 관리 실무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시설개론 내니까 그때 소송 걸려가지고 그래서 요새 관리 실무에 기출했던 거는 시설개론에 잘 출제 안 합니다. 시설개론에 나왔던 거는 관리 실무에 나오지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수 정화 처리 방식이 나옵니다. 자, 물리적 처리 방식 종류가 18회 때 나왔잖아요. 그러면 19회 때 이쪽은 안 다룬 거죠. 그래서 앞에 가서 이거 다룬 겁니다. 그러면 물리적 처리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종류도 출제했고요. 그리고 17회 때는 교반 개념이 언급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20회 대비는 1번 스크린만 알아두세요. 스크린, 여가나 침전이나 여가 이런 것들이 바로 물리적 처리 방법인데 이 스크린이 일종의 여가 장치면서 파쇄 장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변기에서 볼일 보고 내렸을 때 큰 부유 물질을 여기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파쇄도 해주면서 근데 여기에 비양심이 들어가면 여기서 걸러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스크린 부분이 사실상 정화조에서 가장 비위생적입니다. 비위생적인 부분이에요.
부분이 스크린 부분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린 부분을 그래서 주기적으로 점검 청소해 줘야 돼. 주기적으로 이 점검하고요. 청소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 만약에 주기적인 점검 청소를 안 하면 막히게 되면 오수가 역류나 원류를 해버립니다. 역류가 되면 저층 부분 난리 나죠. 그리고 원류는 다른 조로 넘치는 것을 원료라고 합니다. 그 측면 정도 기억하시고, 화학적 처리 방법은 중화나 소독이 있죠. 자, 중화 개념은요. 자, 이거죠. 산성일 때는 알칼리성을 넣고, 알칼리성일 때는 산성제를 넣어서 중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화 방식이라고 하고, 이제 소독이 멸균시키는 거죠. 그래서, 차염소산, 계통 가지고, 우리가 살균, 멸균을 우리가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옥시의 살균 파동 이후로, 요새는 이제, 저거죠. 천연 살균제, 인체 유해하지 않는 살균제 그거 가지고 요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뭐 쓰나?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래서 그런 걸 우리도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물학적 처리 방식 있죠. 자, 이 부분이 시험에만 살짝 언급이 됐고요.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종합문제 지문 정도로 언급이 되어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를 해둡니다. 자, 그러면 생물학적 처리 방법은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이죠. 박테리아, 균. 미생물을 활용하는 것이 생물학적 처리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미생물이 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성 처리하고 현기성 처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기성 처리하고 호기성 처리. 그래서 차이점은 하나는 이 현기성 처리는 현기성 미생물을 활용하죠. 현기성 미생물입니다. 그러면 이 현기성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정식하는 균이 현기성 미생물 균입니다. 그 반면에 호기성 처리는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호기성 미생물을 활용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산소가 필요 없고요. 얘는 산소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산소를 갖다가 필요 없어요. 그 반면에 얘는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얘는 통기 설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반면에 얘는 통기 설비를 하는 거예요. 공기를 공급해주는 설비 개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기성 처리는 오로지 미생물, 현기성 미생물에서 그것을 하게 되고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호기성 처리 방식이 얘가 이 고급 처리입니다. 고급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도심지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호기성 처리 방식을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현기성 처리 방식은 이 처리 시간이 깁니다. 처리 시간이 길어요. 기술력을 활용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기술력을 활용하다 보니 처리 시간이 짧습니다. 처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처리 공간이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처리 공간은 얘가 적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처리 공간이 넓어야 돼요. 현기성 처리는 처리 공간이 넓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기성 처리는 기술력 이용하다 보니까 이런 유지비나 이런 동력비들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유지관리비라든지 유지관리비나 이런 동력비들이 얘들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얘들은 이것이 싸게 들어갑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동력비 이런 것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현기성 처리는 분해 산물로서 암모니아나 유화수소가스 때문에
악취 발생이 생깁니다. 악취 발생이 있고요. 그 반면에 얘는 악취 발생은 없습니다. 악취 발생이 없는 것이 호기성철이다. 그래서 악취 발생이 없기 때문에 얘가 도심지에 적합을 한 거죠. 도심지에 적합한 방식은 호기성 처리가 도심지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부패조입니다. 부패 탱커가 나오면 얘가 탱커가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런 이모포 탱커라든지 이런 이것이 나오면 우리가 는 현기성 처리 방식이고 탱커는 나머지는 호기성 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3페이지 오물 처리 설비 분류에서 정하조, 오수만 처리하면 정하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수 처리 시설은 오수와 잡배수를 함께 처리하면 오수 처리 시설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정하조 설치 대상은 나오죠. 하수 처리 구역 밖은 일일 오수 발생량. 자, 보통 하수 처리 구역 안이야 밖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수 처리 구역 안하고 하수 처리 구역 밖이 있을 겁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안은 우리가 아까 합류식 하수 관로하고 분류식 하수 관로로 나눠졌었죠. 그러면 이 합류식 하수 관로가 설치된 지 합류식 하수 관로, 여기에서는 정하조를 설치를 해야 돼요. 건물을 짓고자 하는 정하조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분류식 하수 관로가 묻힌 지역에서는 이 하수 관로가 묻혔다. 그러면 여기는 정하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수 처리 구역 밖은 일일 오수 발생량이 얼마냐 이거죠. 일일 오수 발생량 가지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입방메다, 이 세제곱미터 이하냐, 이 세제곱미터 초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러면 이하가 되면 이것은 정하조 설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하조 설치를 해야 되고, 2세 초가 되면 오수 처리 시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이 달라진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오늘 부패 탱크 방식은 그 처리 방법 나왔고, 장기 폭기 방식도 나왔습니다. 오수가 유입이 되면 제일 먼저 장기 폭기 방식은 사실 폭기조에 가기 전에는 스크린을 먼저 거쳐야 되죠. 스크린 거쳐서 자 폭기조로 갑니다. 원래 폭기라는 것은 자 이거죠. 오수 중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이 폭기조입니다. 그 다음에 침전조로 가고 침전조. 그 다음에 바로 소독을 해서 소독조에서 방류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 개념이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부패 탱크식 오물 정하조는 최근에는 안 내고 있죠. 그래서 간단히 426페이지에서 부패조 봅니다. 자, 이 부패조는 현기성균을 서식을 해놨습니다. 현기성균. 그래서 3번에 공기를 차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현기성균에서 오물을 갖다가 시키기 때문에 보통 여기는 공기를 차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패조 용량은 유입오수량이 2일분 이상으로 기준 잡아 주시면 되고, 여가조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오수의 흐름은 아래에서 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부패조 용량 산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5인 이하일 때는 부패조의 용량은 바로 1.5 입방메다로 하라는 거죠. 최소. 여기 최소 부패조 용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인에서 500인까지는 이렇게 결정. 여기 5명을 구해놨죠. 1.5에다가 플러스 N-5를 사용 인원수가 있으면
마이너스 5를 해서 곱하기 0.1을 해주시면 된다. 0.1이 500명까지 1인 기준입니다. 500명까지 1인 기준을 이걸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만약에 인원이 주어지면 만약에 300명이었다. 그럼 대입하면 되죠? 300만으로 295잖아. 그럼 29.5%에 31 되죠? 그렇게 하시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 300명이 주어지면 뒤에서 소수점을 하나 찍어주시고 휴지로 한번 닦으면 되죠? 31이 부패조 용량 산정식이 됩니다. 그런데 산화조일 때는 이거의 2분의 1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2분의 1. 500명까지는 인원이 주어지면 뭐 뒤에서 하나만 찍으세요. 찍고 플러스 1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51이 됩니다. 이 부패조 용량식입니다. 근데 산화조 용량, 부패조 용량을 구해서 나누기 2 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은 산화조 용량이 돼요. 그럼 이 산화조에는 호기성균을 배양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산소를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기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통기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살수홈통. 자, 이 세척청에 오수를 골고루 뿌려주기 위해서 살수홈통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러면 통기관도 설치하니까 배기관 설치해도 됩니다. 그리고 산화조 용량은 이 부패조 용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소독제에서 이제 그죠? 이제 거쳐서 나오는 균을, 미생물을 죽여야 되겠죠. 사멸시키게 살균하기 위해서 소독조를 통해서 방류가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독조 개념은 지금까지는 시험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부패조 용량 계산하는 것은 한번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안 되면 소수점 찍고 플러스 1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수 처리 방식 분야 있죠. 여기는 다루기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430페이지에 장기 폭기 방식만 조금 그림 보시면서 한번 읽어 두도록 해두죠. 장기 폭기 방식만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합시오. 그래서 이번에도 앞쪽을 집중하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앞쪽에 집중하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저기까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423페이지 하단까지 했던 거기까지 정화조하고 오수 처리설 구분에 설치하는 있죠. 여기까지만 집중해서 계속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19페이지에서 423페이지까지 아마 올해도 나오게 되면 이 범주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것을 집중력을 길러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434페이지 가스 설비 분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